안녕하세요. 포인트 리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브랜드 퍼스널리티의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랑 SNS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밤톨같이 잘생긴 그런 우리 리더 사업자와 탁공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여자 리더, 탑리더 사업자가 두 명을 초대한다 그랬죠. 누군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알 거는 같아요. 일단 저희 세대,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잘생긴 젊은 남자를 보면 밤톨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박지훈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톨 같은 사업자 박지훈입니다. 진짜 밤톨같이 잘생겼죠. 우리 박지훈 사장님이랑 같이 오늘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또 SNS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첫 질문은 또 너무 훅 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비즈니스에 SNS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지않아서 SNS를 빼놓고는 비즈니스의 한계를 극명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된다면 젊은 리더 사업가로서 왜 SNS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많은 사업자들이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SNS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전에 SNS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유명 래퍼가 콘서트를 했는데 125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50만 명이라는 건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그 콘서트장에 모인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 그게 바로 SNS였습니다. SNS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수가 콘서트를 열었고 1200만 명이 모이는 사건이 그냥 앞으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시가 아닐까. 현실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SNS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대를 그 SNS 세상을 주도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들은 밖에서 그 현실에서 만난 친구와 SNS 상에서 만난 친구를 비교하자면 SNS 상에서 만난 친구를 더 가치를 두기도 한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문화를 만들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Z 세대들도 그렇죠. 온라인 세대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왜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네트를 확장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마케팅을 배우는데 지인 마케팅, 또 콜드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을 배워요. 근데 첫 번째 지인 마케팅,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이 지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후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전달하고 누군가를 리딩을 해야 되는데 뉴스킨을 선택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콜드 마케팅입니다. 우리 콜드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지인과 콜드가 어렵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SNS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예를 좀 드리면 제가 김강혁 대표라는 분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디자인 회사 대표였는데 3억이라는 빚을 지고 좌절한 나머지 자살 시도를 2번을 합니다. 근데 뭐 잘 됐는지 어쨌든 자살 시도 2번이나 했는데 실패했고요. 세 번째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책이나 영화나 만화책 같은 걸 막 보다가 자기가 떠오른 영감을 SNS상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그 글들에 자기를 좋아하는 SNS상에서의 친구들, 팬층이 형성이 됐고 그들이 바라본 이 대표의 모습은 굉장히 세련됐고 신선하고 신작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루저였고 실패자였고 빚쟁이였고 낙오자였는데 SNS상에서는 무언가 다르게 브랜딩된 그렇다고 이 김경혁 대표의 다른 모습은 아니었죠. 저는 자신감이 없는 또 콜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유일한 마케팅인 SNS상에서 내가 정확하게 브랜딩 된다면 새로운 관계들을 무궁무진하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선택하고 나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열정을 뿜어내고 싶은 그 사업자들에게 무언가 결과물이 남거든요. 씨가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열심히 영역을 제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NS에 집중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참. 그 예전에는 진짜 그 지인, 그다음에 지인이 소개한 사람들 아니면 그게 없으면 이제 콜드를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가가 방문한다거나.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또 다른 분야네요. 지인, 그다음에 콜드, 그다음에 SNS. 새로운 분야가 또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 또 생겼네요. 그리고 갑자기 또 SNS 하니까 복면가왕도 떠오르고 예, 낯설게 못했던, 그러니까 만나서 못했던 것들을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SNS에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신선한 터치를 좀 해줬어요. 자,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최원 사님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탁구공처럼 예쁜 사업자, 우리 최원 사님한테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원 사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요즘 최원 사님 그 SNS를 제가 이제 이 인터뷰하기 전에 좀 봤거든요. 예전과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활발해졌고,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기존의 사장님이 SNS에 대하던 것은 어땠고, 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SNS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관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갈 때 초창기에도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던 원래 기존 시장이나 이제 소개를 통해서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들이 이렇게 막 제 일상과 삶에 깊게 들어올 때마다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막 다루기에는 제 원래 정서가 저는 문자보다 전화가 편하고 전화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편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그 온라인 공간에서 나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겠어라는 어떤 한계성 답답했었어요. 확실히 네, X세대네요. 저는 그렇죠? X세대입니다. 예. X세대다 보니 제가 지금 제 환경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어요. 제 지인들과 지인들이 소개하는 인맥들도 다 제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액티브하고 열정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입문할 수 있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친구들하고의 만남? 그들에게 어떤 사업 전달?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툴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개인적으로 친한 이제 박서훈 사장님이 인스타를 통해서 인친과 깊은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만남을 잡고 그 만남을 잡은 현장에서 STP를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 박형근 사장 네, 얘기하는 거구나.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물론 저희 팀에도 SNS를 활용해서 초대하고 STP 하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때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 정서에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난 누가 다이렉트로 나한테 뭘 설명하면 무시할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댓글을 달아도 댓글 달아주기 싫은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막 친밀하게 소통을 하는 그 DM을 주고 받으면서 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후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건 진짜 무궁무진한 무한대의 시장성이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거에서 이제 로직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 저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로직으로 그 코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그룹에 접목시키고 할 때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분명히 이게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할 때 그 브랜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SNS에 접근할 때도 그런 브랜딩에 대한 로직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폰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뉴스키너로서의 브랜딩이 필요해요. 근데 그 뉴스키너로서의 브랜딩이라는 것은 나다움과 뉴스킨이 합해지고 그것이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채널화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여기 이 괄호 부분에 있는 나다움과 뉴스킨이 어떻게 잘 어우러졌을 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나의 뉴스킨과 내가 뉴스킨에서 끌리는 아이템, 그리고 그거를 통한 컨셉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브랜딩의 과정이에요.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장님들도 한번 쭉 적어보거나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라고 봤더니 저는 저희 집 노인들과 그리고 저희 집 조카들 그리고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늘 진보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을 동경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뉴스 시청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독서하는 거, 글쓰기를 좋아하고 경치가 좋은 곳, 그리고 호캉스, 패션, 인테리어, 필라테스, 클래식 음악, 피아노 연주, 웃긴 거, 유머,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엔 제가 잘하는 걸 적어봤어요. 저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걸 잘하고 생각을 글로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필라테스를 잘하고 패션 센스가 있고 인테리어 센스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나의 뉴스킨에 대해서 떠올려 봤어요. 나한테 뉴스킨은 뭐지? 라고 봤더니 1순위가 경제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리더, 성장, 성취, 나를 돌아보는 계기, 내적 성장, 아름다움, 에이즐락. 나의 뉴스킨은 뭐지? 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저는 이래요. 사장님들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끌리는 뉴스킨. 내가 뉴스킨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접목해서 브랜딩을 할까라고 봤더니 일단 끌리는 뉴스킨에서 똑같이 경제력, 성취, 리더, 내적 성장, 에이즐락, 빼독 프로젝트.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무전무복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TR90 갈바닉이 들어갈 거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SNS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나눔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끌림 뉴스킨이에요. 이 안에서 컨텐츠를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저의 뉴스킨, 그리고 끌림 뉴스킨을 쭉 적어보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내가 왜 이걸 추구하지? 나한테 뉴스킨은 왜 이렇지? 나한테 이 아이템은 왜 끌리지? 라고 왜를 붙여서 생각을 확장시켰더니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사랑, 보살핌, 솔직함, 진한 소통, 이타심, 설레임, 안정, 영향력, 성장, 자존감, 아름다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장, 영향력, 설득력, 이타심, 자존감, 아름다움. 또 자유, 사랑, 자존감, 영향력, 아름다움. 또 자유, 사랑, 자존감, 영향력, 아름다움으로 귀결되는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뉴스킨, 나의 클립 뉴스킨에서 저는 요 5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어요. 사랑, 성장, 자존감, 영향력, 아름다움. 이거를 왜 도출해 봤냐면 이런 가치들이 제 인스타에 녹아나고 제 프로필에 녹아나고 제 인스타 아이디에 녹아나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런 느낌과 이런 분위기를 내 인스타에 연출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제 인스타는 이랬어요. 어디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디서도 자존감, 아름다움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마구잡이로 내 맘대로 그냥 올려놓은 저의 지저분한 일기장 같죠? 제가 기존에 썼던 제 아이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스킨 CHW 좀 이상한가? 허전한가? 내 영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CEO 헤일리 최? 그 다음에 그냥 최혜원? 리치 시스터 최? 이런 식으로 깊은 나에 대한 고찰 없이 아무거나 적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이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제 인스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브랜딩을 하면서 제 인스타를 다시 설계를 해봤더니 제 인스타가 이런 애프터를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인스타 초보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최애라는 저의 닉네임을 확실하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도출하면서 저의 그 프로필 상단에 사랑하라, 유능하라, 아름다워라 라는 저의 언어를 넣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였던 거예요. 앞으로 더 프로필은 수정이 될 거고 추가가 되겠지만 변하지 않을 2가지가 저의 아이디와 저의 메인 문구인 것 같아요. 사진도 보면 이전엔 밝은 사진, 어두운 사진 칙칙하고 뭘 표현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피드였다고 한다면 일단 피드의 톤이 좀 밝아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의 있게 제가 컨텐츠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하나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제 피드가 제 마음에 들 만큼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브랜딩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브랜딩 작업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팔로워 숫자를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브랜딩 작업을 시작하면서 인스타를 갈아엎을 때 그때 500명 초반대의 팔로워와 제가 소통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뒤로 지금 한 달 사이 한 100명 정도의 팔로워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1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팔로워 중에는 저랑 비슷한 걸 좋아하고 비슷한 걸 잘하고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제가 만나보고 싶고 그도 내가 만나보고 싶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친구를 맺고 소통을 하고 댓글을 남기면서 팔로워를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제 피드가 마음에 들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하라, 뭐 유능하라, 아름다워라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고 그걸 가지고 제 피드를 컨텐츠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형용사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이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뉴스킨, 클립 뉴스킨에서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나를 뽑아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건 굉장히 많았지만 버릴 건 버리고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나를 좀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의 뉴스, 필라테스, 독서, 글쓰기, 예쁜 공간, 패션, 인테리어, 피아노, 음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제가 컨텐츠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통과하는 단어를 제가 엮어봤어요. 요렇게 저를 컨텐츠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필라테스와 배독 프로젝트, TR 쉐이크, 딥시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고 저의 뉴스킨, 끌림 뉴스킨이 다 들어있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저, 이타심이 있는 저는 지켜줄게 라고 하는 저희 나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유기견 봉사활동과 또 연결시켜서 그렇게 브랜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 성공, 멘토링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이 SNS 프로젝트와 또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쁜 공간, 인테리어, 좋은 글, 자유로운 라이프 이 네 가지도 같이 연결 지어서 어떤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저의 브랜딩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소통을 원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성취욕이 있는 여성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멘토링이 되어 주는 거. 그게 바로 최회원이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도 반드시 이 과정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서 나는 어떤 모습을 컨텐츠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결국 이렇게 컨텐츠하는 나의 브랜드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봐줬으면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브랜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음이라고 하는 이 분은 이미 뉴스킨을 만나기 전부터 브랜딩된 자신의 SNS가 있었어요. 그 브랜딩 과정을 통해서 밝음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자기가 찾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그 위에 뉴스킨을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팔로워가 681명 있어요. 681명이면 인스타 좀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낮은 팔로워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를 쭉 보면 뭔가 통일되고 화사하고 밝고 이런 이미지의 피드들이 통일된 느낌의 피드들이 보이죠. 그리고 보면 한 게시물당 올라오는 좋아요 숫자가 114명이에요.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681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팔로워 숫자를 갖고 계시지만 이분이 이 인스타 공간에서 매출이 가능하고 리크루팅이 가능하고 끊임없는 초대가 가능한 건 자기 팔로워들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댓글이나 다이렉트 등등으로. 그래서 무조건 많은 팔로워 숫자가 그 사람의 SNS 실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많은 게시물이 그 사람의 SNS 실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인스타 로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팔로워들과 깊게 소통하는가, 이 사람의 팔로워들이 이 사람의 인스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로 인스타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숫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브랜딩 과정을 저에게 지금 알려주시면서 누구보다 정말 SNS로서 디지털 노마드를 정말 하고 계시고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의 좋은 예시로 저희에게 표본이 되어주고 계신 고마운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뉴스키너의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다움만 있으면 그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뉴스킨만 있으면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나다움과 뉴스킨이 적절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브랜딩.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찾는 과정이 저 역시도 쉽지 않았고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브랜딩을 하진 못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와 채널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난 진짜 브랜딩된 뉴스키너가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인 것 같아요. 나다울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나 말고요. 내가 스스로 찾은 나,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 그것에 나의 뉴스킨과 뉴스킨 아이템을 적절히 얹어서 어울림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하는 힘이에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나에게 끌리는 게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울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나를 찾아가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뉴스킨은 어떤 의미고 끌림 뉴스킨은 무엇인지 이 네 가지의 공통분모를 꼭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브랜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그 질문해야 될 내용을 이미 다 이 PT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를 물어보고 싶었냐면 제가 이제 물어본 질문이 퍼스널 브랜딩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나요라고 하는 로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PT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번에 다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뭐 꼭 브랜딩 하는데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 안에 있네요. 좋아하는 것? 어떻게 쇼킹한데요? 이걸 되게 쉽게 표현했어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경영학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뭐 뭘 할 때 에너지가 생기냐? 아니면 뭐 나와 남과 다른 점이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뭐 스스로를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되게 쉽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을 지금 하신 거죠.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게 잘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서 언뜻 든 생각은 잘한다고 하는 거를 남과 비교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되게 처음에 애먹었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걸 시도하는 분들도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한다고 하면 보통 자기가 잘하는 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아까 좀 더 추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데 제 생각은 언뜻 드는 생각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부분 못 썼다면 그 비교의 대상이 남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 있는 것보다 내가 그 중에 잘하는 것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게 무엇일까? 또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어요. 나에게 누스킨은 무엇이냐? 이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누스킨의 매력, 그 끌리는 게 무엇이 끌리냐? 이거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그 탑 오브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핵심 가치를 이제 끄집어 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이것도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주셨고 또 퍼스널 브랜딩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SNS가 주는 본인의 개인의 SNS의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본인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네요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미 아까 보여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브랜딩된 다른 공유가 있다면 했는데 아까 그 무슨 발금이요? 최발금? 그 발금인의 애칭입니다. 아 그래요? 예. 브랜딩된 본인의 브랜딩된 애칭이에요. 본인의 네, 네. 이름이구나. 그 발금 사장님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면서 좋은 아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다 들었고요. 그룹장의 얘기와 책임 있는 교육 담당자의 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누스킨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SNS 마케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스킨과 어떻게 이거를 교집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두 분과 같이 또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 두 분 이렇게 와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해요.